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고 있는 선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 일생일대의 거사를 치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혼란에 빠져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셔요? 서방님 눈을 뜨셔요. 선아는 그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남들이 그리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자랐으나 갑자기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까지 모조리 세상을 떠나버렸고 혼자 남아 한 몸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예전 아비가 미리 혼처를 받은 곳이 있어 혼례를 치러 몸을 의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혼례는 치르게 되었지만 신랑의 얼굴도 그날 처음 보게 되었고 나이가 많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으나 처지가 처지였던지라 그저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이어가는 그날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부부로서의 일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서방의 나이가 많아서 문제였던 것인지 아님 선아의 불행이 부모에게 이어 서방에게까지 이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참 온우지정을 나누던 와중 갑자기 서방이 컥하는 소리와 함께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신랑이 떠나고 신랑을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그녀는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과부로 남아 그 집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뭐 하고 있는 것이야? 밥을 먹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먹어라 했거늘. 내가 불길하다 생각은 했다만 부모를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신랑까지 잡아먹은 것이 살려고 아둥바둥 먹는 걸 보면 내가 속이 뒤틀린다고 했지 않느냐? 불길한 것 같으니. 시어머니는 부엌에 숨어 밥을 먹고 있는 선아를 볼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발로 차버릴 정도로 선아에게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는 밖에 나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고을에는 선아의 욕정 때문에 그의 서방이 그리 되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그 소문의 마을 안악들은 선아가 무심결에 자신의 서방을 쳐다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분노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고된 삶이 하루도 아니고 몇 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선아는 그저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고만 생각을 하며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 그럴수록 더욱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같이 살아갔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험한 세상 선아 홀로 남겨지는 일이 생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생선을 어디서 구해 오신 거예요? 이런 생선은 난생 처음 봐요. 생선 이름이 뭐예요? 그날 고을에는 장돌뱅이가 고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생선을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판다며 생선을 펼쳤는데 마침 거길 지나가던 선아의 시어미가 가격을 보고 너무 놀라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모조리 사들여 집으로 들고 왔고 장돌뱅이는 생선을 팔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얼른 돈을 움켜쥐고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것이요? 괜히 눈독이나 들이지 말고 넌 시아비 옷이나 빨아오거라. 생선 대가리도 선아가 먹으면 아깝다 생각하는 시어머니였기에 선아에게 빨래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내보내고는 서방과 함께 탁주까지 곁들여 아주 맛나게 먹기 시작하였죠. 선아야, 살려다오. 냇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선아의 눈에는 시부모님이 구토를 하며 살려달라 말하고 있었는데 몸에 마비가 왔는지 말도 간신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선아는 온 힘을 다해 달려
급히 의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쨋 보고를 먹었구만. 이걸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 의원은 시부모가 몸부림치며 엎어버린 밥상을 둘러보다가 조금 전 시어미가 사온 생선을 발견하였고 고개를 가로젓으며 보고를 먹어 그리 되었다 말해주었습니다. 서방을 떠나 보낸 지 3년 만에 이번에는 시부모님까지 어이없는 사고로 떠나보내자 고을 사람들은 선아를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들렸다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선아는 그 또한 묵묵히 참아가며 며느리의 도리로 시부모님의 3년상을 끝까지 치러 주었습니다. 한편 선아에게 계속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으니 구창이 자네, 그 소식 들었는가? 어릴 적부터 속마음을 같이 나누던 친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구창이라는 사내에게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죠. 소식이라니? 아니 글쎄, 그 집 어른들이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선아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군. 자네에게 참으로 희소식이 아닌가? 드디어 기회가 왔단 말일세. 누군가의 죽음이 희소식이라니.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게 참말인가? 다행일세. 정말로 다행이야. 그 집에서 구박만 받고 산다는 말을 듣고 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그리 허망하게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부인으로 맞이할 걸세. 구창은 그리 말하며 묵혀두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만 울고 이거 먹어. 울엄니가. 나 울 때마다 입에 먹을 걸 넣어주셨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리 슬픈 것도 금세 잊혀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거 먹고 이겨내 알겠지? 어릴 적 구창은 역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자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에 집을 뛰쳐나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울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선아가 울고 있는 구창을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입안에 엿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달더. 갑작스럽게 입안에 들어온 엿에 순간적으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보다 입안에 감도는 엿의 단맛이 머리에 가득 찼고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려는 찰나 선아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해지기 전에 얼른 집에 가자꾸나. 네, 엄니. 지금 가요. 어미의 말에 어릴 적 선아는 그렇게 사라져버렸고 구창이에게 다시 슬픔이 찾아와 서럽게 눈물을 흘렸지만 선아가 준 엿의 단맛은 어린 구창이에게 많은 힘이 되었지요. 그리고 슬픔이 마음속에 딱지가 앉아 흉터로 변해갈 때쯤 엿을 준 그 여자애가 선아인 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흠모하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채 하염없는 세월은 흘러만 갔고 어느덧 어른이 된 구창은 용기를 내어 선아에게 다가가려고 할 시기에 외국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터져버렸고 자이든 타이든 나라를 위해 징집되어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죠. 시집을 갔단 말인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선아의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선아는 살아남기 위해 시집을 가고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죠. 누굴 찾아오신 건가요? 반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선아의 눈에 자신의 집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안악이 보였고 흉흉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지라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싶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는 과부댁을 아시오? 여기 사는 사람은 저 혼자이니. 찾으시는 과부댁이 저인 것 같은데 어찌 찾아오셨나요? 매파가 어찌 찾아왔겠나? 자네에게 좋은 혼담이 있어 이리 찾아왔지. 안악의 입에서 혼담이라는 말이 나오자 선아는 절로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누가 내기라도 걸었답니까?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려거든. 여기서 당장 나가주세요. 고을에 나도는 소문을 매파가 모를 리 없었고, 이는 누군가 자신을 이용해 유의를 즐긴다는 생각이 들어 선아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허나 선아의 이런 기분을 알지 못하는지 매파는 슬그머니 다시 다가와 설득하기 시작하였죠. 왜 그러시는가? 이만한 자리도 없다니까 그러네. 자네 혹시 구창이라는 사내는 아는감? 내 듣기로는 오고 가면서 얼굴 몇 번 봤다 하던데. 글쎄 그 사내가 지금껏 장가도 들지 않고 살았던 게 자네를 그리 연모하여 그랬다더군. 허니 잘 한번 생각해 보게나. 매파가 그리 말하자 선아의 머릿속에 구창이라는 사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기억의 구창은 어릴 적 만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서방이 떠나고 나서 집안일이나 농사일에 사내의 손이 꼭 필요할 일이 있으면 고을에서 사내의 일손을 찾았으나 불길하다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구창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성심성의껏 도와주던 사내였지요. 헌데 매파가 혼례를 입에 담자 선아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분노가 매파에 의해서인지 아님 지금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그제야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분을 선아는 입으로 토해내듯 말하였죠. 내가 또 누굴 잡아먹기라도 바라시는 겁니까? 그걸 바라는 게 아니시면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기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나가시겠어요. 알겠네. 내 나가면 될 거 아닌가? 분노에 찬 선아의 고함에 매파는 머리를 감싸 잡으며 도망치듯이 쌀이문을 열고 나갔지요. 사내라니 어찌 내 좋다고 다른 일을 이 사나운 팔자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매파가 나가자 씩씩대던 숨은 천천히 멈추더니 선아는 슬픈 눈을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과부댁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게야? 지금도 자네만 쳐다보는 처자들이 그리 많은데 허니 그만 고집을 꺾고 다른 처자에게 장가를 들게나. 선아를 찾아가 혼담을 이야기했던 매파가 구창에게 와서는 다른 여인을 알아봐 주겠다 말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을 잃었다고는 하나 어릴 적에는 하루에 한 끼를 위해 일을 하였고, 어느 정도 자라서는 명나라와 무역을 하는 상인을 운 좋게 만나 홍삼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된 구창이었죠. 당시 절실했던 구창은 홍삼을 팔기 위해 수도 없이 국경을 넘었으며, 그 일을 하면서 산적을 만나거나 명나라에 들어설 때 그 나라 상인들이 고용한 무례배들에게 수없이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요. 그리 살았기에 지금은 모아둔 재산이 고을의 땅만 20마지기가 넘었고, 심성도 어찌나 좋았던지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나서는 고을의 부모를 여윈 어린아이들을 몰래 찾아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내였으니 혼기가 찬 여인들이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까. 지금 찾아온 매파 이외에도 다른 고을 매파들까지 구창의 집에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는 실정이었죠. 허나 이미 구창의 마음은 선아에게 향해 있었기에 선아가 시집을 갔을 때에는 평생을 혼자 살겠다 마음을 먹기까지 하였는데, 하늘의 뜻인지 이제는 기회까지 찾아온 마당에 오로지 그의 눈에는 선아만 보였습니다. 또 그러시오. 지난번에도 말했지 않소. 난 그 여인이 아니면 장가를 들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 주시오. 귀신 들린 그 집을 또 가라는 게야? 나도 이제는 못하겠으니 그리 마음이 가는 여인이면 그쪽이 직접 가보시구려. 매파가 고개를 절레 흔들며 불길한 집에는 가지 못하겠다 말하자 구창은 소매에서 30냥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가달라는 것 아니오. 지금도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내가 그 집을 찾아가면 또 어떤 헛소문이 퍼지겠소.
그러니 내일이 부탁하오. 우선 이걸 받으시고 혼담이 성사되면 내 이것보다 더욱 섭섭치 않게 드리겠소.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나도는 소문에 자신까지 보태어 선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구창이었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서 도와주는 것이야. 그러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날 탓하지 말거라고. 매파는 그리 말하며 구창이가 준 돈을 챙겼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매파는 선아를 찾아가 구워도 보고 삶아도 보았지만 선아는 매파가 올 때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화를 내며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아, 고장 여인 때문에 자리에 누운 겐가? 이제는 매파도 선아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구창은 답답한 마음에 곡기도 끊어가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친우가 찾아온 것이었죠. 자네에게는 고장 여인이지만 나에게는 세상 전부라네. 구창은 세상 굳은 표정으로 그리 말하자 친우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한 친구 같으니 그러지 말고 나랑 오늘 탁주나 한잔 하세. 그렇게 둘이 앉아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가 친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필이면 흉흉한 소문이 도는 그 여인인가? 내 듣기로는 하루 걸러 매파들이 자네 집에 들린다 하던데 개 중에 참한 여인이 있을 것인데. 있지 있고 말고 심지어 나한테는 아까운 여인들도 있지. 헌데 어쩌겠나. 내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게 있는걸. 한사코 선아만을 원하고 있다는 구창의 말에 친우는 답답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왜 좋은지 말이라도 해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이해가 되지 않네. 친우의 말에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구창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않나. 그래, 그랬었지. 헌데 그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것인감? 구창은 바로 답하지 않고 또다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때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 생각을 하였네.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살려주었네. 물론 기억도 못하고 있더군. 허나 난 그때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네. 헌데 지금은 그 여인이 세상에 홀로 남았네. 나에게 손을 내민 그 여인이 서방을 잡아먹었다는 그 오명 하나로 시부모님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네. 그리고 그리 혼자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도 시부모님 3년상도 치러주는 그녀 아닌가. 그러니 자네라도 그녀를 그런 흉한 여인이 아니라 홀로 지조를 지키는 현명한 여인으로 봐주게나. 아무도 그 여인을 그리 봐주는 이가 없으니. 그리고 그런 그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평생 옆을 지키며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뿐일세. 허나 도와주고 싶어도 나의 마음을 거절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네. 구창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선아의 모습을 친우에게 말해주며 가슴속 담아두었던 심정들을 모조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친우는 더욱 답답한 표정을 하며 말을 하였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가 자네를 보고 이상한 소문을 낼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가까이 하여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 정말로 사내가 맞는감? 내 오늘 보니 자네는 사내도 아닐세. 뭐하러 사내랍시고 그걸 달고 있는 것이야. 그냥 떼어 버리시게. 친우의 말에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들켜서 그런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구창은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삼자가 볼 때는 그리하겠지. 허나 매파도 그리 거절을 하였는데 직접 찾아갔다가 거절을 하면 그때는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자 이제는 혀까지 차며 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못난 사람 같으니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에 앞서는 겐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걸세. 그리고 자네가 여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모름지기. 몸이 가까워야 정도 붙는 법이지.
그러니 거절을 당해도 매일 가서 눈도장을 찍게나. 친우의 말을 곱씹어 생각을 하던 구창은 틀린 말이 하나 없었기에 내일 당장 선아의 집을 찾아가야겠다 마음먹었지요. 안에 계시오. 구창은 다음날 선아의 집을 찾아가 어릴 적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하며 진심으로 연모하고 있는 마음을 선아에게 모조리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선아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차가운 반응이었죠. 제가 매파를 통해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이 찾아와 곤란하게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혼례를 치를 생각도 새 서방을 맞아들일 생각도 없으니 다른 이가 보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 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볼까 두려웠던 선아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이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구창이었기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가 보고 어떠한 말을 할지 내 어찌 모르겠소. 허나 그런 이들 때문에 평생 그리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실 생각이오.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겠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받아주시오. 하지만 그러한 말을 아무리 한들 선아의 마음에 난 상처는 깊고도 깊었기에 구창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내 한 번으로 그대의 마음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소. 그러니 내일 다시 봅시다. 허니 그리 알고 계시구려. 구창은 마당에서 선아가 들어간 방 쪽으로 안에서 다 들릴 수 있게 소리를 지르고는 서서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구창은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선아의 집에 발걸음을 하였고 선아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하여도 개념치 않고 찾아갔지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자 선아는 이제 포기를 한 것인지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구창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기만 하였습니다. 오늘은 밭에 일을 하러 가실 겁니까? 매일 선아의 집을 찾은 구창은 선아가 밭으로 일을 하러 가면 대꾸도 하지 않는 선아에게 말을 걸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해주었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여 해가 저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면 말없이 떨어져 걸으며 선아를 지켜주었기에 다른 이가 선아를 보면서 대놓고 흉을 보는 것도 멈추었지요. 그러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선아의 지붕에 구멍이 났는지 방 안은 물바다가 되어 버릴 지경이었고 구창은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는 게요? 어서 볏짚을 광에서 꺼내주시구려. 지붕에 구멍을 막기 위해 구창은 다급하게 선아에게 말하였고 광에서 볏짚을 꺼내주자 그걸 받아들고 날랜 몸으로 지붕 위에 올라 구멍을 메우기 시작하였죠.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며 지붕에 올라 구멍을 메우던 구창은 빗물 때문에 옷이 들러붙어 힘이 들었는지 윗옷을 벗어 던지고 최선을 다해 지붕을 메우는데 밑에서 지켜만 보던 선아의 눈에 구창의 다부진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구창의 다부진 몸에 선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였고 얼굴에는 홍조가 올라온 것이었죠.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한들 그녀도 젊은 여인이라는 사실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해내지 못할 일을 구창이 서슴없이 해결하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음속으로 구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비가 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구려. 구멍을 다 메웠는지 밑에서 기다리는 선아에게 그리 말하였고 선아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언제 비가 샜는지도 모를 정도로 빗물은 전혀 새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선아는 구창에게 이제는 되었다 말을 하였고 그 말에 지붕에서 내려온 구창은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막았지만 내일 다시 와서 제대로 막아야겠소. 그런데 선아는 구창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온 구창은 비를 얼마나 맞았던지 젖은 머리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빗물이 구창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그의 가슴팍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선아는 그 모습에 홀려 거기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길이 구창의 가슴팍으로 향하자 구창을 보며 느꼈던 자신의 음심이 구창이 알아챌까 부끄러웠던 선아는 괜히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이리 하신다고 제가 마음을 허락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누가 지붕을 고쳐달라고 했나요? 허니 그만 발걸음을 멈추셔요. 그러자 구창은 쏘아 붙이는 선아를 향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죠. 고마우면 고맙다 하시구려. 말투는 가시가 있으나 그대의 얼굴은 그런 것 같지 않소이다. 허니 내일 다시 올 때 달달한 엿이나 하나 주시오.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고 있는 밖으로 걸어 나가더니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가벼운 발걸음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왜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야? 구창이 돌아가고 깊은 밤이 되자 선아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비를 맞으며 지붕을 고치던 구창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비에 젖어 윗옷을 벗어버린 구창의 모습이 그리고 지붕을 내려와 보였던 빗물이 흘러내리던 그의 가슴팍이 아직 점디 젊은 선아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있자 잊어. 그리 착한 분을 내 팔자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야. 그리 다짐을 하며 선아는 잠에 들려 노력을 하였고 한참 후에나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죠. 헌데 잠들었던 선아가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 비를 맞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꿈이지만 내가 왜 그와 그런 것을. 겨우 잠에 들었던 선아는 구창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내용이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넓은 가슴팍에 선아가 파묻혀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는 내용이었고 그 외에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선아의 모습이었죠.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찌하여 그런 해괴망측한 꿈을 꾼단 말이야. 언제부터인가 구창이 올 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당에 나와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듬직하게 뒤를 지켜주는 구창에게 자꾸만 몸과 마음이 가고 있단 걸 알았기에 가는 마음과 그날 꾸게 된 꿈을 지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가 비를 온몸으로 맞은 것이었죠. 허나 그 둘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있을 법도 하건만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요. 이보게, 차라리 보쌈을 하던가 아님 시집을 오지 않으면 콱 죽어버린다고 하게.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 거 뭔 흰소리인가? 눈만 뜨면 선아를 찾아가는 구창이었기에 답답하던 진우가 동이 트자마자 찾아온 것이었죠. 그렇지 않나? 자네가 그 집 종도 아니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어디 있나? 그런 소리 말게. 장가만 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네. 한번 보게나. 내 지금은 이렇게 마음을 졸이지만 훗날 내 옆자리는 그녀가 차지할 걸세. 그래도 요즘은 내가 도착하면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얼굴에는 반가움이 얼마나 묻어 나오는지. 구창은 그리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구창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지지부진한 선아와의 관계 때문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퍽이나 옆에 있겠네. 이래서 장가를 들지 못하는 노총각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백날을 그 집에 가서 일을 해보게. 과부댁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걸세.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진우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구창은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화를 내기는커녕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거참 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내 하나만 물어봄세. 그 과부댁을 차지할 수 있다면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겠나? 말이라고 하는감. 지금 호랑이를 잡아오라 하면 당장이라도 잡으러 가겠네.
배웠네 그럼. 목숨까지 걸 정도인데. 잘 알겠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시구려. 난 일이 있어 가봐야겠네. 진우는 뭔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이 일이 있다며 사라져버렸고 구창은 알 수 없는 친우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요. 친우가 찾아온 그날은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를 하러 가는 날이었고 정신없이 나무를 패다 보니 어느새 주위는 어두워진 상태였죠. 벌써 그리 되었습니까? 날이 어두우니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늘상 그랬듯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선아가 앞장을 서고 구창은 멀리 떨어져 그녀를 지켜주며 걸어갔습니다. 내가 그리 사내를 잘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과연 나도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우리 셋을 다 잡아먹어보거라. 그거 참 오늘 신기한 경험을 하겠구나. 이거 놓으시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지 마셔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수풀에서 사내 셋이 숨어있다 나오더니 다짜고짜 선아에게 시비를 걸며 자신의 욕망을 풀려 하였고 그 바람에 놀란 선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구창은 빠르게 뛰어와 선아를 보호하며 자신의 뒤로 보내었고 그 모습을 본 무례배들은 낄낄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문에 그 호구더냐? 이깟 과부가 뭐 그리 좋다고 사내 망신은 내 녀석이 다 시키는구나. 오늘 잘 보거라. 자고로 사내라면 어떻게 여인을 다루는지. 그 말을 하면서 무례배가 선아에게 다가가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구창은 주먹을 날렸습니다. 허나 구창의 주먹은 허무하게 허공에서만 놀 뿐이었고 가뿐하게 주먹을 피한 사내는 주먹을 들어 구창에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옆에 있던 사내들도 합세하여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무수히 날아오는 주먹을 견디지 못한 구창은 얼마안가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몸은 무사하신 게요. 정신을 잃은 구창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뜰 수 있었고 밤새 간호를 해주었는지 초췌한 모습으로 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시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는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구창이 깨어나자 선아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밤새 걱정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아의 눈물에 구창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선아가 안정을 찾자 구창은 다시 물었습니다. 헌데 그자들은 어찌 되었소? 몹쓸 짓이라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아의 입에서 구창이 정신을 잃고 나서의 일을 말해주었는데 정말로 천운이 도왔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아를 습격한 그 무례배들은 구창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에 간이 오그라들었던 것인지 구창이 죽은 걸로 오해를 하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고 선아 혼자 끙끙대며 구창을 집으로 데려와 눕혔다는 것이었죠. 내 정신 좀 봐. 시장하시지요. 얼른 아침을 차려올게요. 그런데 선아가 부엌으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아의 집 마당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구창의 귓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 무례배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다시 찾아왔구나. 지금껏 선아의 집에 사람이 찾아온 걸 본 적이 없었던 구창은 사람들 인기척 소리에 어젯밤 그 무례배들이 다시 선아를 노리고 온 줄 알고 치료를 받느라 윗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는 헐레 벌떡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밖으로 나온 구창의 눈에는 많은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눈에 낯이 익은 친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죠.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봉변이라도 당한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내 찾았건만 일이 잘 있는 걸 알았다면 이런 소란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옷은 입고 나오게나. 그래, 간밤의 힘은 좀 썼는감. 구창의 친우는 간밤에 구창의 집을 찾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구창이 오지 않자
무슨 봉변이라도 생긴 줄 알고 사람들을 이끌고 찾고 있었다 말하는 것이었죠. 그게 무슨... 구창은 지금 일어난 상황이 당황스러워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그런 구창보다 더욱 놀란 사람은 친우를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붙었다. 아니다. 분명히 구미호다라는 등 선아와 하룻밤을 보낸 사람은 필시 세상을 떠난다고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창이 하룻밤을 보내고 멀쩡하게 나오자 전부 입을 쩍하고 벌리며 놀랐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욱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선아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얼른 어제 일을 말하려고 하는 선아였는데 구창의 친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였지요. 자, 모두들 나갑시다. 친우의 모습을 보니 아직 거사가 끝나지 않은 듯하오. 허니, 오늘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주막에서 크게 한턱 낼 터이니 그리로 갑시다. 그리고 전부들 보셨습니까? 지금껏 나돌았던 그 소문이 얼마나 헛소문이었는지. 그러니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말들 좀 잘해주시구려. 그러면서 구창의 친우는 같이 온 사람들을 모두 주막으로 데려가 국밥과 탁주를 사주었고 선아는 그게 아니라며 계속해서 말하였지만 이미 주막으로 전부 가버렸기에 선아의 말을 듣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 아침 구창을 찾아와 무슨 일이든 다 할 거라는 대답을 들은 친우는 그 길로 사람을 구해 구창을 습격하여 기절하게 만들었고 그걸 몰래 지켜보다가 선아가 집으로 구창을 데리고 가자 아침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는 선아의 집에 찾아와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게 하여 둘 사이를 모두가 알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멀쩡하게 나오는 구창을 보게 되었기에 이제는 가십거리라도 선아가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헛소문은 사라지게 되었죠. 저를 아껴주셔요. 구창의 친우가 벌인 일로 동네의 흉한 소문이 사라지자 팔자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 선아는 늦은 밤 처음으로 구창의 집에 찾아가 누워있는 구창의 옆을 파고들며 말하였지요. 그리고 이내 선아가 자신의 옆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된 구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녕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오. 내 앞으로 그대만을 바라보고 살겠소. 구창이 옆으로 온 선아를 꼭 안아주며 그리 말하자 선아의 두 눈은 파르르 떨리면서 더욱더 구창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구창은 슬그머니 그녀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첫날 밤을 보낸 그들은 얼마 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선아의 팔자에 의해 구창이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살면서 두 딸과 두 아들을 얻어 100년으로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